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집 안으로 와보니까 엄마 이씨, 놀러온 김씨 피 콸콸 쏟으면서 쓰러져 난리 있고 났겠네요. 아들 같은 경우도 그냥 거실 노당, 앞쪽에 예. 그냥 그 쓰러져 있고 그 당시 수사관들이 얘기하는 거는요,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대요. 그러면 이 가족한테 원한이 있을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? 그 과정 속에서 딱 나온 게 뭐였냐면 그 집 딸내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강간당해갖고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다. 요게 이제 나온 거예요, 이게. 노량진 보복살인 사건이에요. 1990년 6월 8일이에요. 정오가 약간 넘은 시간. 네. 12시 30분경에 강간죄를 져가지고 교도소에 갔다 왔던 그 박형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여고생을 강간했었어요. 그놈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6월 8일 날 이제 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 이 여고생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. 자기를 고소해서 자기가 처벌을 받게 만들었다 이거지. 그 여고생은 집에 없었어요. 엄마가 이제 자기 친구하고 네. 그 안에서 이제 그 일하고 있는데 네. 또 아들이 서울대생인데 아들이 낮잠 자고 있는데 들어가갖고 이제 칼질을 한 건데 그때 집이 대문이 오픈돼 있었어요. 날길이까지 포함해서 총 길이가 한 50cm 가량 되는 회칼 들고 왔어요. 엄마 같은 경우는 그 이씨인데 마구 찔러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살해해버렸고 그 친구분 놀러온 분은 김씨인데 그분은 61세예요. 중태에 빠지기만 해 죽지는 않았고요. 낮잠 자던 그 서울공대 4학년이었다고 그래요. 흉기에 엄청나게 찔려가지고 중태에 빠졌어요. 그러니까 이 사건 나기 즉 4년 전이죠. 그러네요. 86년도 9월 24일 날 가을에 네.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석양을 부천시 역곡동 그 야산으로 끌고 가서 강간해가지고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. 그 사실을 부모가 알고 경찰에다가 고소장을 제출을 해서 구속 기소가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예. 우리나라 그 성폭력 범죄 친고죄가 사라진 게 2014년이에요. 근데 이때 90년도에는 그 강간죄도 강제추행 강간죄가 친고죄입니다. 고소 안 하면 처벌을 못 했어요. 예, 예. 구속돼서 수감이 돼 있어도 합의가 되면 고소 취소해버리면 교도소에서 당일날 풀려나요. 하여튼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놈이 이제 구속이 된 거예요. 합의하려고 애 많이 썼는데 안 해줬죠. 그 바람에 이 새끼가 징역 3년을 받았어요. 결국은 올림픽이 열리던 해예요. 88년 12월 25일 날 이놈이 2년 3개월 정도 3년 받았는데 많이 감형됐죠. 성탄절 27개월 그렇습니다. 그러네. 27개월 복역하고 출소를 해요. 네. 근데 이 새끼가 나오면서 나를 합의를 안 해줘? 다 죽여버리겠어.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그 고등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주소를 알아냅니다. 피해자 가족이 이제 아무래도 뭔가 느낌이 두려웠나 봐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. 네. 그래서 첫 번째 그 부천에서 구로구 독산동으로 갔다가 독산동에서 노량진 이동으로 또 이사를 했어요. 두 번은 이사를 한 거예요. 네. 그런데 요놈이 88년 12월 25일 날 출소해가지고 범행하기 3개월 전에 3월 달에 한 번, 4월 달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집도 답사해요. 대낮에 들어와가지고 여성 둘이 있는데 빨래 개고 있었대요. 엄마를 타겟팅해서 마구 찔러갖고 현장에 살해하고 네. 그 옆에 있는 그 여성분도 그 할머니도 막 찔러버리고 아들이 뭐냐고 우당탕 데려오니까 아들도 찔러버리고 내쫓단 말이에요. 이 가족한테 원한이 있을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조사를 하잖아요. 네, 네. 그 과정 속에서 딱 나온 게 뭐였냐면 그 집 딸내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네. 강간당해갖고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다. 그냥 요게 이제 나온 거예요, 이게. 딱 짚히네요. 공조를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박형택이가 거의 범인으로 확정됩니다. 그래서 이제 계속 추적을 어렵게 잡았어요. 부천 쪽에 있는 한 독서실에서 박형택이가 숨어 있다는 그 제보에 의해서 그 검거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덤볐어요. 그래서 이제 뭐 그 보고서에 보니까 격초 끝에 검거했다. 그래서 16일 만에 이놈을 검거를 했는데 박형택이 이 강간 범행 수법을 좀 보면요. 네. 아까 86년 9월 달에 이 여고생 석양을 1학년짜리 석양을 그 강간했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길에서 우연히 만났대요. 어떻게 가머니설로 꼬였는지 모르지만 네. 이 석양이 졸졸졸 따라간 거예요. 그 부천에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강간해버렸던, 그러니까
이 수법 자체가 계획적이에요. 요 새끼가 그 살인 사건으로 검거돼서 구속되고 난 다음에 재판 중에 90년 12월 18일 날 재판 중에 이거 노비전이다. 이 정도 되면 나는 희망 없다. 사형이다 이거. 변호사 아무리 사도. 네. 그래서 스스로 실망해갖고 서울구치소에서 목매서 자살해요 이게. 이 새끼. 이거 MBC 93년도에 경찰청 사람들 집요한 복수라는 제목으로 이게 방송됐던 이 사건입니다. 조금 더 이제 사건 현장으로 다시 좀 자세히 돌아가 볼게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 6월 8일 날 12시 30분경에요.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가정집에 비명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웃집 주민들이 몰려들어요.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피투성이 상태로 쓰러져 있는 거고요. 석양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씨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56살이에요. 빨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냥 갑자기 한 30대가량의 남자가 칼 그냥 들고 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침입구 자체가 대문이에요. 가슴, 이 복부 이런 데만 마구 찔러갖고 그냥. 이 씨 같은 경우 엄마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한 겁니다. 아들 같은 경우는 막 도둑이야 뭐 이런 비명소리 들고 나왔던 건데 이 새끼 뭐야 하고 쫓아나가서 너 이 새끼 쓰라고 그러니까 바로 뒤돌아서서 찔러버렸어요. 머리 팔을 마구 찔러갖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. 그 경우에. 그리고 그 집에 딱 하나 새들고 있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. 그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어요. 석양의 엄마 이 씨, 놀러온 김 씨 안방에 그냥 피 콸콸 쏟으면서 쓰러져 있고 났겠네요. 아들 같은 경우도 그냥 거실 앞쪽에 그냥 쓰러져 있고 이런 상태였던 게 그 현장 상황이고요. 문제는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30대 남성의 그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. 아들이 뛰어나가면서 뒤통수만 본 거야. 그리고 돌아서서 마구 찔렀는데 의식 잃어버린 거야. 그리고 이제 가장 경찰이 이제 집중해서 봤던 거는 금품 요구했느냐. 그 당시 수사관들이 얘기하는 거는요.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대요. 장 돌출이 된 것 같습니다. 복부를 마구 찌르니까 막 장이 돌출되고 이런 정도 심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금품 강취 목적으로 우발적인 범죄는 절대 아니다. 엄마는 평판도 엄청 좋대요. 감정 살 일이 없다면 이거는 강간 사건 고소한 게 이게 원인이 되지 않았겠냐. 그래서 출소 여부를 제일 먼저 물어본 거예요. 출소한 거 맞고 고등학교 찾아가서 주소 빼간 남자 인상착의하고 비슷하고. 동사무소 또 가보니까 그 비슷하고 이렇게 이거는 박형택이 범인이다. 그 진범으로 확정되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. 그래서 추적을 이제 하고 이제 속도실에서 검거하게 된 건데 이게 너무 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해서 전부 다 함구했대요. 그래서 부천경찰서하고 공조수한 거예요. 대단했다. 가족들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악몽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. 그런데 얘는 이 박형택이 이놈은 교도소에서 같이 수감돼 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복수한다고 계속 떠들었대요. 검거 경위에 격투 끝에 검거. 피의자가 극렬히 대응하며 돌진하여 경찰이 격투 끝에 검거했음. 이렇게 이제 그 보고서를 쓰거든요. 수갑 딱 질러놓으니까 그때는 이제 너 살인했지. 그러니까 순순히 자백하더래요. 강간 좀 했다고 합의를 안 해줘갖고 내가 그렇게 빌었는데도 내가 교도소에서 3년을 27개월을 썩었어. 그래서 내가 보복한 겁니다. 다른 놈들 보니까 강간으로 들어와 있다가도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. 구속돼 가지고 이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사형 면하려고 했었는데 한 사람은 살인이죠. 현장에서 즉사, 두 사람은 중태야, 중태. 그런 상황 정도면 이건 사형감이거든. 자포자기 끝났다. 사형당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자. 그래갖고 90년 12월 18일 날 새벽에 런닝셔츠를 찢어가지고 그거 이제 목매서 자살을 한 거고 교도관들이 새벽에 발견해갖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뭐 이미 늦은 거고 또 교도관들 징계 먹는 거죠. 이건 90년대 대표적인 보복살인 사건이에요. 보복살인 같은 경우 이놈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작할 때부터 곱하기 2예요. 강릉 보복살인은 조금 내용이 다르다. 이게 2012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음주운전 한 놈이 있었어요.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차로 퉁 친 거야. 근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. 그리고는 그냥 쓱 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메모하지. 뺑소니니까 메모를 하니까 이 새끼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때렸어요. 너 이 새끼야 너 그 뭐 특권 들였는데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 새끼야 뭘 내 차를 메모하고 그래 그러면서 내려갖고 이 새끼가 오히려 적반하장 두들겨 팬 거야. 그래서 그게 이제 사건이 됐어요. 경찰 갔겠네요.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았죠. 그거에 대해서 앙심 품고 이제
불구속 수사 받고 있는 중에 이 사람 그 집에 쫓아가갖고 흉기로 목을 찔러갖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. 아이 나쁜 놈이네. 강릉 보복살인 이놈은 무기징역으로 수감 중에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살인사건 102번째. 네. 예, 그거는 이제 동해 묵호항 보복살인인데 사실은 이거는 보복살인도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에요. 이 새끼 정신장난이에요. 정인창. 지를 뭐 신고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노인을 죽여서 아마 바다에 빠뜨리죠. 2014년도에요. 네. 3월 22일이에요. 네. 2014년 3월 22일 딸이 이거 군산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. 군산. 네. 딸이 그 14살이에요. 중학생이에요. 예. 딸이 이틀 동안이나 집에 안 들어와요.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죠, 이거. 부모가 뭐 난리 났을 거 아니야. 예. 그 이틀 뒤에 딸이 왔는데 아, 집에 박양이 온 거예요? 14살 네. 먹은 박양.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겠죠. 그 과정에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엄마 나 오빠하고 같이 있었어. 그 오빠가 19살인데 네. 나 오빠한테 강간당했어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예. 엄마 완전히 뺑 돌아버리죠. 딸이 이 강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. 얼마 뭐 안 봐도 뭐 뻔하죠. 네. 정말 혼자서 꿍꿍꿍꿍 알았어요. 아빠한테도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엄청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. 자, 3월 22일 날 이제 딸이 들어왔는데 네. 듣고 나서 이틀을 엄마가 끈거 안으면서 예, 예, 이거 예. 엄마 고뇌 바다에 있었을 거야 아마. 예. 아버지 이 얘기 딱 듣자마자 그냥. 멘붕 왔죠. 멘붕. 예. 그래서 즉시 어. 그 딸 휴대폰을 SNS 얘들 주고받은 거 그거를 확인을 해요. 예. 그걸 쭉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. 진짜구나. 내 딸이 이 자식한테 강간당했구나. 속된 말로. 네. 이 새끼 안 되겠다. 혼내줘야 되겠다. 예. 그래서 주방에 가서 몰래 식칼을 딱 챙겨. 어디로 갔냐? 걔가 그 이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. 최군인데 네. 최씨인데 걔를 불러냈어요. 불러내가지고 나왔어. 음. 나오니까 엄마가 쫓아가서 나오는 애냐. 바로 그냥 뺨을 막 때려버린 거야. 네. 너 이놈의 새끼 내 딸을 성폭행해? 그러니까 얘가 막 덤볐어. 욕까지 했어. 뭐 팔저팔하면서. 근데 그 즈음에 아빠는 그 약간 떨어진 데 차 안에서 딱 먼저 보고 있었던 거야. 박 씨가. 차에서 뛰어나와가지고 가져온 그 칼로 그냥 바로 그냥 그 최군 걔를 그냥 등을 찔러버린 겁니다. 치킨집에서 한 250m 정도 떨어진 그 원룸 건물이 있대요. 예. 그 건물 뒤편으로 가서 숨었어요. 얘는 칼 그래서 이제 맞고. 놓쳤어. 칼로 찌른 것까지만 하고 이제 그 귀가를 한 거예요. 주변 사람들이나 그 치킨집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. 봤겠죠. 그래갖고 예.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또 경찰이 자꾸 따라갔겠죠. 따라갔죠. 예, 맞아요.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요. 쓰러져 있죠. 군산 의료원으로 후송을 즉시 했어요. 네. 경찰하고. 네. 근데 이미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놈의 새끼 괘씸해서 내가 칼로 찔렀는데 내가 그거 자수합니다 하고 경찰에 들어와서 자수를 했어요. 내 딸을 성폭행했기 때문에 그놈을 죽였다. 칼로 찌른 박 씨에 대한 어떤 그 옹호 여론이 굉장히 컸어요. 옹호 여론이 형성이 됐는데 네. 며칠 뒤에 그 사망한 최군의 누나가 이건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글을 올렸어요. 제목이 내 동생은 성폭행범이 아니다. 중학생하고 네.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. 그 근거는 뭐냐? 오히려 박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관계 끝나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었다. 반전의 반전이죠. 이거는 경찰이 입증에 대한 이제 의무를 떠맡은 거예요. 결과적으로 보면 네. 구속돼 가지고 그 아버지는 재판에 회부돼서 이제 그 재판을 받았어요. 네. 그때 징역 14년을 받았습니다. 딸이 강간당했다는 말만 믿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정 흉기를 들고 최군을 찾아가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. 경찰이 분석한 문자 여기 내용에는 강압적인 어떤 그 분위기, 그다음에 강제적인 성관계 내용이 하나도 없대요. 그럼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성폭행은 아닌 걸로 보여진다.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결국 딸이 강간당했다는 말만 믿고 이 말을 중요한 거예요. 재판 판결문에 넣는 거예요. 보복범죄 괄호 열고 폭행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폭행죄 2배라니까요. 아예 기본이 시작되는 선이.
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그 주의해야 된다. 보복범죄가 뭔지 네, 네. 뭐 이 정도는 좀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. 해봤습니다. 아유 재밌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